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바쁘게 달려가고 있을 텐데 그냥 오늘은 또 자소서 얘기보다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책 한 권을 갖고 왔어요. 이 책 제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책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오늘 쉬는 날이어서 한번 다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3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책을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챕터들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생각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취준에 연결되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이동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 책 표지를 이제 보면은 뭐 105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 추천 처세 필독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되게 그래요. 첫 프롤로그부터 질문을 던지는 게 당신의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러한 그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얼마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깊이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이런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 그때 내가 뭔가, 진짜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동기부여 될 수 있어.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현실로 바로 돌아와 버리면 내가 하던 패턴들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부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내 머릿속으로 넣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고 실행하는 것만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파트 1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목이 뭐냐면 출발선에서 뒤처진 당신 미래는 어디에? 이러한 그 퀘스천의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취업에서 이제 본다면 누구나가 지금 일률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 출발선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학벌이 좋아서 처음부터 해외에서 뭔가를 이루고 지금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취준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나보다 앞섰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또 그 많은 스펙 요건 중에서도 어떤 A라는 항목, B라는 항목, C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출발선 자체가 어떻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취준생은 요 정도의 출발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기준도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내 스스로 나는 남들보다 약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거야. 나는 지방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질 거야. 자소서가 통과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부터 먼저 우리가 뒤에 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도 그랬고 지금 영상을 보는 우리 중대원들도 저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미래를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제목에 보면은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10년 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미없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 중 뭐예요? 입사 후 포부예요. 네가 이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너의 입사 후 포부가 뭐니?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취준생이 봤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입사와 포부를 끌어내는 거고 일반 직장인들이 봤을 땐 뭔가 직장을 다니다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내가 이거 책받기처럼 돌아가고 있는 일을 하고 맨날 같은 생활을 하는데 앞에 비전이 안 보여. 그럼 내 10년 후에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사원인데 10년 후에 한 과장쯤 돼 있겠네? 근데 과장님이 하시는 거 미래를 보니까 뭐 이렇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앞을 보는 것은 사실 힘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취준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고민을 해야지 내가 입사와 포부라는 항목에 대해서 조금은 내실 있게 작성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책에 제가 줄을 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0년 후 이제 미래 가치를 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생 계획은 최대한 빨리 세우는 게 좋대요. 이거는 뭐 저도 정적으로 동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P에 대한 얘기도 했고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계획을 먼저 잡아봐라. 그러니까 계획을 잡은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계획이 왜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Y에 대한 의문이 그냥 세우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남들을 설득시키기에도 조금 더 명분화가 돼 있을 거고 내 스스로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조금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생 계획은 최대한 빨리 세우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계획만 세우면 안 된대요. 탁상 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고 그 계획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 작심삼일이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현실적인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조정을 해야 될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들을 내가 세운 계획들을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숨에 정상에 오르겠다는 허황된 목표는 금물이래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의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보다 달성해야 된다. 그쵸. 근데 저는 요 책의 이제 생각과 약간 다른 게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목표가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되는 물론 목표일 수도 있지만, 목표가 크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내가 그 목표를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제 조건으로는 그게 나오면 저는 큰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허황된 목표를 너무 바라보다 보면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고 작은 것에 대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큰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것만 가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다 무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 스펙도 안 좋고 뭐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데는 나 진짜 대기업이야. 나 금융권이야. 막 그러다가 막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지금 생략된 채 결과만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취업이라는 문턱, 그리고 내가 타겟한 그 기업이 안 되면 마치 그 과정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목표, 기업, 뭐 직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최상의 목표를 잡는 건 분명히 좋죠. 하지만 그 아래 밑단부터 하루하루의 목표, 그 다음 주간의 목표, 이러한 목표들을 내가 달성을 하는 것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천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이러한 내 최상의 목표를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좋은 말이 나오는 건, 이렇게 사람들이 조급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공과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네가 높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지 높은 연봉을 받고 싶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장에만 들어가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Y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하려면 너만의 Y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문장은,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한 발전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대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뭐 속도도 중요하죠.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잡기에는 힘들 거고,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보면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취준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그 방향성이라는 게 일치하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저는 좀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짤막하게 제가 이러한 형식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책으로 소통을 하든 이렇게 소통을 하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뤘는데,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취준에 적용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면 제가 이것들도 한번 꾸준히 해볼게요. 오늘 새롭게 제가 한번 해본 영상 보시고 댓글들로 한번 남겨주세요.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쪼록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한테 적용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꼭 취업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좀 얻어야 될 부분들을 뭔지 같이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